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참, 이 김성태 원내대표 습격 사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안 되죠.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렇게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폭행을 한 이 범인이죠. 김아무 씨입니다. 네, 네. 방금 뉴스 들어보니까 네. 구속이 됐다고 구속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습격 사건이라기보다는 너무나 허술해요. 그 이제 국회의원도 무슨 경호를 붙이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뭐 다가가서 악수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데 참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배우가 있느니 이제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가 또 커지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단식 농성 중에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 얘기가 커졌는데 그 사람 개인을 보면 좀 뭐 횡설수설 종횡무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종횡무진은 네. 긍정어입니다. 갈팡질팡? 그렇죠. 오락가락. 오락가락.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뭐 배우 세력이 있느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배우 세력은 좀 안 맞다라는 게 맞아요.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주장을 했을 때 네. 상식적으로 이제 그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데 그렇게 폭행을 당한 것은 불행한 일이고 안 된 일이지만 네. 또 거기에 침소봉대에서 장제원 대변이 또 논평 보니까 세더라고요. 무슨 통진당의 잔당 무슨 당이 네. 뭐 대북전단 살포한 저는 이분이 그분인 줄 알았어요. 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전단 살포를 반대하기 위해서 네. 거기에 갔다 온 김모 씨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가지도 않았죠. 네. 예. 근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침소봉대 같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음모론적으로 네. 보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삼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도 전부 다 정치를 이상하게 근데 정도원 우리 선배님 있죠. 저는 뭐 이런 일을 당한 적은 없는데 선거 때 명함지면요. 네. 제 명함을 안 받는 것은 그래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아. 받아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는 데서요? 찍고, 예. 그런 경우도 많죠. 바로 앞에서 그걸 예. 찍고 예. 모욕적이잖아요. 모욕감을 그러면. 주는 거죠. 예. 안 받으면 되지. 그걸 왜 그래? 받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죠. 아니, 그런 때는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집에 가고 싶죠. 근데 서로 상대방, 출마하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유권자도 국민인데, 서로 좀 그런 좀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유세나 이런 정치 활동을 하다가 혹시 생명에 좀 위협을 느낄 정도였던 피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슷한 경우를 당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예전에 기억나세요? 혹시? 그 노태우 대통령이 계란 전라도 어디 광주 가서 갔을 때인가요? 유세할 때 이렇게 돌 던지고 예. 그런 적도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또 경상도 가서 할 때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이어를 받고 카타칼로 그때 예. 한번 2008년인가요? 선거할 때 지방선거할 때 저도 동네 유세할 때 이렇게 네. 유세차에 뛰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제지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습격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참 정치인들이 판단이 안 쓸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아마 악수하러 응원해주러 왔다고 생각하고 악수를 하다가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가다가 그렇죠. 예,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뭐 폭행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처벌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자, 오늘도 휴일인데도 회동을 가졌어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결국 입장차는 그대로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겠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선특검 후추경.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내일까지인데요. 예, 국회가 4월 두고 놀더니 5월도 놀게 생겼어요. 네. 여기 보통 일이 아니죠. 일단 민생 법안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국회가 제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는 네. 국민들이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좀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죠. 근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걸 풀어가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 여당에게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여야 책임이 다 있지만 여당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리고 지금 다당제의니까 여당이 이제 뭔가 이렇게 양보를 해서 풀어나가야죠. 근데 네.
여당 책임이 물론 더 큰 건 사실인데요. 이것도 뭐가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네. 좀 야당도 좀 너무해요.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양보를 해서 그러면 특검도 하고 추경도 처리하자.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잘 모르겠고 일단 특검부터 처리하고 그거 나중에 보자. 그러면 나중에 보자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협상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추경도 처리해야 된다. 근데 특검도 처리하자 했으면 같이 처리하자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철 무슨 당이에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요? 원내대표가 네. 되게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되게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조건부 수용은 교활한 제안이다. 교활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저도 싶었는데 왜냐하면 추경은 지금 전혀 심의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심의도 안 하고 처리를 하자. 그건 지나친 얘기죠. 빨리 처리를 하면 되죠. 심의를 빨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처리하고 특검을 수용하고 심의를 시작하자 그러면 몰라도 같이 처리하자고 무리한 제안이죠. 근데 김종철 원내대표가 뭐 교활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김종철 원내대표하고 옛날에 같은 의원실에 같은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같은 당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 보고 얼굴을 보고 협상을 할 상대에게 이렇게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우원식 원내대표 참 착잡하죠.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여당의 입장은 우리 정청래 의원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대승적으로 그냥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국회는 해야 되는데 이 특검을 받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야당에게 네. 묻고 싶은 것이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지금 경찰이 뉴스 발표에 의하면 다른 기사도 매크로로 조작을 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수만 지금. 건이다. 네. 수사를 하니까 이런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잖아요. 특검법이 통과되면 2달간 정지예요. 네. 그러면 6.13 지방선거 전에는 진실 공방만 오고 가고 공허하게 팩트나 근거도 없이 서로 주장만 난무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미진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을 추진하면 되잖아요. 야당에게 지금 여당이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이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은 검경 수사를 지금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오히려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신뢰는 이미 잃었고요. 좀 이미 시간이 지나서 많이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서울 경찰청장 발언이니 뭐 이런 게 전부 다 너무 지나치게 비호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네. 신뢰 잃었고 검찰도 이제 여기 대해서 지난번 재판을 열렸는데 판사가 이제 물어보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검사가.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정도원 의원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이렇게 특검 안 된다고 제1야당이 전 천막 농성, 특히 원내대표 단식 투쟁 이 부분이 이런 대응이 적절한지도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저도 국회의원은 3번이나 했지만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투쟁 같은 거는 저는 항상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대화하라고 다 국회가 열렸는데 대화를 밤새껏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투쟁을 하냐 이제 이런 불만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야당이 되게 궁지에 몰렸어요. 네. 선거도 되게 불리하고 야당이 특별히 지금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럴 때 야당 이거 하나 정도 받아줘서 달래가면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도 세월호 네. 투쟁이었죠. 단식할 때 제가 TV에서 봤을 때 살이 엄청 빠지고 힘든 모습을 봤거든요. 단식 경험이 있는데 제가 뭐 이제 선배로서 조언일 수도 있고요. 김영삼, 네.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의 단식 계보를 잇는 네. 세월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했죠. 가장 많이 했죠. 예. 근데 12kg 정도 빠졌는데 살이 싹 빠졌었어요. 예, 그때. 얼굴이 그때 굉장히 길쭉해졌어요. 네. 근데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46일 더했죠. 단식했거든요. 네. 근데 유민 아빠가 페이스북에 김성태 대표에게 쓴 공개 편지가 관심을 상당히 끌어요. 네.
단식을 한다고 진실이 밝혀지고 하느냐. 나는 46일간이나 단식을 했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 하루에 1000통 문자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당시 하루에 5000통에서 10,000통, 10,000개 악플에 시달렸다. 그때는 왜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모든 것은 역지사지 해봐야죠. 저는 야당 지도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끔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곤 하죠. 네. 그런데 그 자체가 뭐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쨌든 특검과 그럼 추경을 같이 처리하자고 했으면 어쨌든 단식을 접고 국회로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식을 하는데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동안 단식하는 걸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단식도 이렇게 함부로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아, 몸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서 단식할 준비를 하고 아. 단식을 해야지. 그 덧없이 단식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일이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없어요. 저도 24일 단식하고 끝내고 나서 복식 19일간을 또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로 먹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미음죽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이제 국정감사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네. 원래 단식을 24일 했으면 복식도 기간도 24일 해야 되는데 저는 19일까지 했으니까 43일간 안 먹은 거죠.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 네. 단식 후배들한테 한번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한테도 제가 단식 선배 정청래가 단식 후배 김성태에게 네. 트위터를 썼어요. 그거 얘기해 주십시오. 뭐냐면 이게 진짜 진정성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쇼를 위한 단식은 정말 못 버팁니다. 그런 경우 몇 번 봤죠, 우리. 네. 네. 뭐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누구를 들지 말고. 금방 그만뒀잖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못 버텨요. 진정성이 부족한 진정성이 못 없습니다. 뽑힌다. 그리고 단식을 한번 시작하는 건 좋은데 네. 끝낼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구 전략. 꼭 명분을 찾아야. 아. 근데 명분 찾다가 하루 이틀 가잖아요. 근데 단식을 그만두려고 명분을 찾는 순간 단식을 중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2배로 더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명분 찾으면 안 돼. 그냥 그만두면 돼요. 왜? 당신 왜 그만뒀어? 아,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그만뒀어요. 그게 명분이에요. 그럼 돼요. 배고프잖아요. 굶으면 죽는다. 김영삼. YS 김영삼 대통령이 명언이잖아요. 굶으면 죽는데. 굶으면 죽는데. 예. 네. 참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이 지방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여야 갈등이 지방선거 영향이 있겠죠. 큰 영향은 못 미칠 것 같아요. 이미 지방선거는 이미 판이 짜진 것 같은데요. 아, 예, 별로 영향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는 단 한 사람만 보여요.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 아, 지지율이 뭐 지금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취임 네. 1년 노태우 대통령부터 직선제부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단연 1등이에요. 압도적. 갤럽에서 한 것이. 네, 압도적. 근데 2등이 누구냐? 취임 1년 차 김대중 대통령이었거든요. 아, 그때 60%였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좀 좋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50%대였고. 아, 근데 한참 좋았는데. 좋았어요. 90까지 갔잖아요. 갔다가 확 떨어졌군요. 최고 지지도는 갤럽에서 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서태지락했어요. YS는 못 말려. 이런 만화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취임 1년 차는 압도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밀어주기 뭐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뭐래요? 네. 지금 정도원의 말, 정청래의 말,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두 분께서 이번 선거는 한 사람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선거 흥행을 위해서 각 당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 두 분 선거라면 뭐 달인이시고 전문가신데 어떻습니까? 이 슬로건? 근데 원래 이제 선거전은 네거티브 하는 쪽이 어디냐 보면은 이제 저쪽이 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쪽이 네거티브를 예, 한다. 그냥 지는 쪽이 네거티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쪽 가서 누가 네거티브 하나 보면 이제 선거판이 보이는 건데 네. 지금은 불리하니까 네거티브 전략 표를 내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비전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기면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폐색이 보이는 표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저는
자꾸 이게 이쪽 편을 두둔해야 될 사람이 자꾸 깎아내려서 좀 저도 불편한데 이 색깔론은 진짜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시절인데 색깔론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표현은. 네. 근데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라 지도부가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렇죠. 전문가가 이런 표를 만들겠어요. 저는 이번 자유한국당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홍준표 대표가 뭐 정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최악의 슬로건이 될 겁니다. 이것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아직 국민들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1차 촛불 심판으로 대통령을 바꿨는데 이번에 추가 심판해야 된다. 적폐청산에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나라를 통째로 최순실에게 넘겼던 그런 것이 떠올려지는 자충수의 자충수. 아, 오히려 지지자들이 그러면 넘겼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나라를 최순실에게 통째로 넘겼던 박근혜 국정농단을 연상케 해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불리한 거고요.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지난 대선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갑철수란 말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은 가장 큰 최악의 실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유한국당의 이거는 뭐냐면 박근혜 국정농단을 연상케 해요. 그래서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 네. 교수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만 계속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거 슬로건으로 굉장히 안 좋고 제가 즉석에서 줘봤어요. 하나 지어주실래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카피라이터, 네. 정치 광고에서 카피라이터도 제가 해봤었는데 이거는 영원히 야당에 쓰면 좋은 게 뭐냐면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립니다. 이건 좀 이런 카피. 차라리. 이게 차라리. 차라리 이런 게 좋고 당장 바꿔야겠네. 또 하나는 뭐냐면 까치밥은 남겨주세요. 이런 거라든가 야당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 우리에게도 포지션이 있지 않느냐. 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숨 좀 쉬게 해주고 까치밥은 좀 남겨줘라.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 이거는 뭐 유권자에게 어필이 좀 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많아요. 뭐 한 가지 하나만. 많아야 두 가지인데 세 가지씩 얘기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한 가지도 쓸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난 대선을 연상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했듯이 네.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또 심판해달라 이런 의미일 거예요.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다운 나라 뭐 이렇게 된 거죠. 든든한 정부.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즉석에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바꿔주실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방선거는 이제 지방 전국 동시선거고 네. 그 사이즈가 큰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선거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겸손하게 가려면 지방도 바꿔주십시오. 지방 뿌리 권력을 바꿉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마무리 시켜달라. 핵실하고 간단하게. 예, 마무리 시켜달라. 뭐 이런 의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슬로건이 선거 치르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슬로건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슬로건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네. 제안을 해서 지도부에서 결정 보통 하는 식으로 하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전문가 의견을 너무 무시하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기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고 지도부가 뭐 몇 선을 해도 결국 아마추어는 아마추어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저도 전문가 축에 좀 속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마포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제 후보가 결정됐는데 더 큰 마포. 더 큰 마포구청장. 예를 들면 이렇게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잘된 카피예요.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당내 경선이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뭐한 이런 걸로 하면 있잖아요.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광역까지 다 동일하게 나가더라고요. 네. 더 큰 이런 더 큰 식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심플한 게 좋죠. 네. 자, 로고성 얘기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로고성도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이거 선거 분위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네. 2012년 문재인 네. 후보가 그때 졌을 때예요. 제가 그때는 진짜 피눈물 나게 했었는데 마포을 네. 마포을이잖아요. 마포을 예. 마포을의 정수라의 환희 로고송은 따따따따라단. 그렇죠. 그것만 틀고 다녔어요.
따라따따라따라따. 한 곡만 틀고 다녔어요, 제가. 아. 그리고 제가 입으로, 하루에 8,000번을 문재인을 제 마이크로 옮겼어요. 그냥 문재인만 계속.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문재인을 부탁.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뒤에 한이 틀리고. 한이 틀어주고. 틀고. 아. 그리고 3, 40km, 낮은 속도로. 네. 그러고서 돌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선수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만 파요. 와. 그리고 초등학교는요, 예. 중학교는 점심시간 때 있잖아요. 멈추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동장 애들 놀잖아요. 빼글빼글 돕니까? 보면 돌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도니까 이 환이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애들이 이제 귀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서 싸이에 말춤을 추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아. 이 노래를 틀리면.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한다는 것, 흥얼거리고 한다는 것은 성공한 거예요. 소독료입니까, 이거? 그렇죠. 마치 소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문재인 아저씨 선한 찾아달라고. 눈빛이더라.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예. 그래서 로고송은 한 곡으로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박지원 씨도 나중에 네. 선거할지 모르니까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 또 한 가지 같은 얘기지만 네. 유세차 타고 연설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아. 그거 아무 듣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열나게 혼자서 10시 20분 연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 없어요. 정말 아마추어들. 아. 제가 지난 이제 작년 대선 때는 네.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유세차 타고 유세하는 걸 찍었어요. 너무 네네. 신기하다고. 골목 다니면서 세탁소 누구 사장님, 지금 뭐 1년 전에 결혼했는데 손자는 잘 크고 있습니까? 다니면서 있잖아요. 무슨 미용실 원장님, 제가 다음에 한번 들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 문 열고 손을 흔들어줘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봐요. 네. 그럼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인기가 많구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막 목에 핏대 세우면서 유세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 듣지도 않고. 저렇게 잘할 사람을 공천에서 탈락했으니 참 이상한 당이 지금. 응? 자, 이 공천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뭐 민주당도 뭐 없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안상수 현역 창원시장인데 지금 공천이 탈락이 됐고요. 또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탈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선거는 어차피 기울어졌는데 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미치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당을 사당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 말을 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지도부라고 얘기하죠. 네, 지도부. 개인이라고 네. 하기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서울 같으면은 기초의원이 구의원이잖아요. 네. 구의원에서 저기 5등으로 떨어진 사람을 구청장 후보로 내세웁니다. 물론 이제 어차피 안 되겠지만 서울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내세우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 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게 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자기한테 인연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공천을 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정말 사당화 작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소인배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을 망치는 거죠. 지금이라도 뭐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 말씀 같은데 민주당도 네. 경선 후유증이 조금 있는 제주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여러 군데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창원시 안상수 시장의 무속 그렇죠. 출마는 이게 김경수 후보 경남도지사 승리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크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겠죠. 창원시니까. 경상남도에서요 창원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할 거예요. 100만 가까이. 100만이 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루킹 특검 논란으로 김경수의 인지도만 높여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창원시가 이제 어쨌든 자유한국당 표가 안 가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 김태호 후보로서는 참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네. 같은 걸 찍으니까 1번을 찍으면 1번을 찍기 마련이고. 그렇습니다. 일자형 투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번 찍으면 내리 1번 찍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창원시장 같은 경우는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득표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경남에서 창원이 펑크 나는 거거든요. 구멍이 funk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하게 됐죠. 민주당 얘기하라니까 왜 자유한국당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은요,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기억나는 거 없으시잖아, 지금. 지금 하나 얘기할 거 있잖아요. 뭐요? 은수미 지금 후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지지율이 무조건 유리할까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한데요. 또 저 선거라는 게
또 생물 같아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은수미 후보 지금 뭐 조폭 스폰서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 있거든요. 은수미 후보는 네. 본인을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BMW형이다. 네. 버스 타고 메트로, 네, 메트로 지하철 워크. 타고 워크 걸어간다. 네. 네. BMW다. 만만치. 근데 지금 선거판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지 옛날 만약에 이제 호각지세라면은 네. 되게 불리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악성인데 지금 선거 분위기가 좋으니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개인 운이 좋은 거죠. 뭐. 운이 좋은 거다. 네. 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노원병이죠. 노원병에 원래 이준석 후보 있었는데, 김근식 후보가 후보직 사퇴하면서 좀 일단락 된 것 같고, 손학규 전 고문이 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이게 좀 지지율 반등이 좀 될까요? 손학규 고문이 선대위원장 된 게 그게 뭐 뉴스가 되나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우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판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는 건 되게 인색하고 어렵고 과거 인사들 얘기는 그냥 쉽게 해요. 근데 국민들은 벌써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 뭐 손학규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선대위원장 된다고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명언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지도자들은 다 이제 수명을 다할 겁니다. 아하. 자, 짧게 문재인 정부가 10일이면 1년이 됩니다. 취임 1년. 네. 1년간 성과하고 또 앞으로 과제만 좀 짧게 말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 얘기인데. 다음 주 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외치는 화려하고 잘하고 있는데 네. 내치는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저는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 음. 몰상식의 상식화, 네. 대한민국이 드디어 민주국가 그리고 세계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가진 문재인 보유국이 되었다. 문재인 보유국, 네. 핵 보유국이 아니라 문재인 보유국. 네, 인터넷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외치가 되고 하여튼 뭐 두 분 말씀 봐도 외치는 잘하고 있고 또 내치만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내치 신경 써야 돼요. 내치는 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야당 어려움이 하지 있죠. 말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두원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받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야당에게 네. 묻고 싶은 것이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지금 경찰이 뉴스 발표에 의하면 다른 기사도 매크로로 조작을 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수만 지금. 건이다. 네. 수사를 하니까 이런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잖아요. 특검법이 통과되면 2달간 정지예요. 네. 그러면 6.13 지방선거 전에는 진실 공방만 오고 가고 공허하게 팩트나 근거도 없이 서로 주장만 난무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미진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을 추진하면 되잖아요. 야당에게 지금 여당이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이 특검을 주장한다는 것은 검경 수사를 지금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오히려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신뢰는 이미 잃었고요. 좀 이미 시간이 지나서 많이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서울 경찰청장 발언이니 뭐 이렇게 전부 다 너무 지나치게 비호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네. 신뢰 잃었고 검찰도 이제 여기 대해서 지난번 재판을 열렸는데 판사가 이제 물어보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검사가.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정두원 의원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이렇게 특검 안 된다고 제1야당이 전 천막 농성, 특히 원내대표 단식 투쟁 이 부분이 이런 대응이 적절한지도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저도 국회의원은 3번이나 했지만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투쟁 같은 거는 저는 항상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대화하라고 다 국회가 열렸는데 대화를 밤새껏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투쟁을 하냐 이제 이런 불만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야당이 되게 궁지에 몰렸어요. 네. 선거도 되게 불리하고 야당이 특별히 지금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럴 때 야당 이거 하나 정도 받아줘서 달래가면서 여당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도 를 보면은 이제 좀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죠. 근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걸 풀어가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 여당에게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여야 책임이 다 있지만 여당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죠. 그리고 지금 다당제의니까 여당이 이제 뭔가 이렇게 양보를 해서 풀어나가야죠. 근데 네. 여당 책임이 물론 더 큰 건 사실인데요. 이것도 뭐가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네. 이 좀 야당도 좀 너무해요.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양보를 해서 그러면 특검도 하고 추경도 처리하자.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잘 모르겠고 일단 특검부터 처리하고 그거 나중에 보자. 그러면 나중에 보자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협상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추경도 처리해야 된다. 근데 특검도 처리하자 했으면 같이 처리하자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철 무슨 당이에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요? 원내대표가 네. 되게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되게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조건부 수용은 교활한 제안이다. 교활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저도 싶었는데 왜냐하면 추경은 지금 심의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심의도 안 하고 처리를 하자. 그거는 지나친 얘기죠. 빨리 처리를 하면 되죠. 심의를 빨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처리하고 특검을 수용하고 심의를 시작하자 그러면 몰라도 같이 처리하자고 무리한 제안이. 근데 김종철 원내대표가 뭐 교활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김종철 원내대표하고 옛날에 같은 의원실에 같은 한솥밥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같은 당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 보고 얼굴을 보고 협상을 할 상대에게 이렇게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우원식 원내대표 참 착잡하죠.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여당의 입장은 우리 정청래 의원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대승적으로 그냥 받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국회는 해야 되는데 이 특검을 세월호 네. 투쟁이었죠. 단식할 때 제가 TV에서 봤을 때 살이 엄청 빠지고 힘든 모습을 봤거든요. 단식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배로서 조언일 수도 있고. 김영삼, 네.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의 단식 계보를 잇는 네. 세월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했죠. 가장 많이 했죠. 예. 근데 12kg 정도 빠졌는데 살이 싹 빠졌었어요, 예, 그때. 얼굴이 그때 굉장히 길쭉해졌어요. 네. 근데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46일 더했죠. 단식했거든요. 네. 근데 유민 아빠가 페이스북에 김성태 대표에게 쓴 공개 편지가 관심을 상당히 끌어요. 네. 단식을 한다고 진실이 밝혀지고 하느냐. 나는 46일간이나 단식을 했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 하루에 1000통 문자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당시 하루에 5000통에서 10,000통, 10,000개의 악플에 시달렸다. 그때는 왜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모든 것은 역지사지 해봐야죠. 저는 야당 지도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끔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곤 하죠. 네. 그런데 그 자체가 뭐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쨌든 특검과 그럼 추경을 같이 처리하자고 했으면 어쨌든 단식을 접고 국회로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식을 하는데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동안 단식하는 걸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단식도 이렇게 함부로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몸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서 단식할 준비를 하고 아. 단식을 해야지. 그 느닷없이 단식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일이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없어요. 저도 24일 단식하고 끝내고 나서 복식 19일간을 또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로 먹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미음축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이제 국정감사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네. 원래 단식을 24일 했으면 복식도 기간도 24일 해야 되는데 저는 19일까지 했으니까 43일간 안 먹은 거죠.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 네. 단식 후배들한테 한번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한테도 제가 단식 선배 정청래가 단식 후배 김성태에게 네. 트위터를 썼어요. 그거 얘기해 주십시오. 뭐냐면 이게 진짜 진정성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쇼를 위한 단식은 정말 못 버팁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삼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국민들도 전부 다 정치를 이상하게 근데 정도원 우리 선배님 있죠. 저는 뭐 이런 일을 당한 적은 없는데 선거 때 명함 주면요. 네.
제 명함을 안 받는 것은 그래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아. 받아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는 데서요? 찍고, 예. 그런 경우도 많죠. 바로 앞에서 그걸 예. 찍고 예. 모욕적이잖아요. 모욕감을 그러면. 주는 거죠. 예. 안 받으면 되지. 그걸 왜 그래 받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죠? 아니, 그런 때는 그냥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집에 가고 싶죠. 근데 서로 상대방, 출마하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유권자도 국민인데, 서로 좀 그런 좀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유세나 이런 정치 활동을 하다가 혹시 생명에 좀 위협을 느낄 정도였던 피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슷한 경우를 당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예전에 기억나세요? 혹시? 그 노태우 대통령이 계란 전라도 어디 광주 가서 갔을 때인가요? 유세할 때 이렇게 돌 던지고 예. 그런 적도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또 경상도 가서 할 때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이어를 받고 카터칼로 그때 예. 한번 2008년인가요? 선거할 때 지방선거할 때 저도 동네 유세할 때 이렇게 네. 유세차에 뛰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제지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 습격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참 정치인들이 판단이 안 쓸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아마 악수하러 응원해주러 왔다고 생각하고 악수를 하다가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가다가 그렇죠. 예,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뭐 폭행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처벌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자, 오늘도 휴일인데도 회동을 가졌어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결국 입장차는 그대로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겠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선특검 후추경.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내일까지인데요. 예, 국회가 4월도 놀더니 5월도 놀게 생겼어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일단 민생 법안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국회가 제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는 네. 국민들이 이제 이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참, 이 김성태 원내대표 습격 사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안 되죠.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렇게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폭행을 한 이 범인이죠. 김아무개 씨입니다. 네, 네. 네. 방금 뉴스 들어보니까 네. 구속이 됐다고 아하. 구속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도는 습격 사건이라기보다는 너무나 허술해요. 그 이제 국회의원도 무슨 경호를 붙이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뭐 다가가서 악수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데 참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배우가 있느니 이제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가 또 커지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단식 농성 중에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 얘기가 커졌는데 그 사람 개인을 보면 좀 뭐 횡설수설 종횡무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종횡무진은 네. 긍정어입니다. 갈팡질팡? 그렇죠. 오락가락. 오락가락.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뭐 배우 세력이 있느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배우 세력은 좀 안 맞다라는 안 게 맞아요.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주장을 했을 때 네. 상식적으로 이제 그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데 그렇게 폭행을 당한 것은 불행한 일이고 안 된 일이지만 네. 또 거기에 침소봉대에서 장제원 대변이 또 논평 보니까 세더라고요. 무슨 통진당의 잔당 무슨 당이 네. 뭐 대북전단 살포 저는 이분이 그분인 줄 알았어요. 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전단 살포를 반대하기 위해서 네. 거기에 갔다 온 김모 씨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가지도 않았죠. 네. 예, 예. 근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침소봉대 같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음모론적으로 네. 보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